먼저 보험에 대해 이야기 드릴게요. 보험이란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통 준비 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저는 보험을 생각하면 농번기에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만든 조직인 부레랑 비슷한 것 같아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럿이 함께 일하면 혼자 할 때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잖아요. 구례는 노동력을 상부상조하는 전통 풍습이고 보험은 금전적인 부분을 상부상조하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보험은 개인보험과 사회보험이 있는데요. 사회보험의 종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4대 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4대 보험 중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건강보험의 뜻을 보면 건강보험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에 보험금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보면 첫 번째,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는 질병 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 간 위험 분담 및 의료 공동 해결이라는 건강보험 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강제가 되며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입니다. 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 질병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데 비해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 수준 등 보험료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균등한 보장입니다.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과 계약 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되지만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 수준과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의료보장 기능이 있는데요. 건강보험은 피보험 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연대 기능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건강에 대한 사회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여 비용 부담은 소득과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득 재분배 기능입니다. 질병은 개인의 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 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제공하여 질병의 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건강보험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1963년에 최초 제정되어 가입 대상을 차츰 늘리다가 1989년에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건강보험은 어떠할까요? 미국의 국가에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이하 장애인이 대상자인 메디케어와 두 번째는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세 번째는
모든 미국 국민이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고 소득에 따른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시키겠다는 취지로 만든 오바마 케어가 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의 대상자를 보시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대상자와 굉장히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권이 트럼프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 세금 인상을 해야 한다, 보험료 증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오바마 케어는 폐지 수순에 오르기도 했지만 완전 폐지가 아닌 수정 형태로 지금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 포브스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들도 건강보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변했는데요. 아마도 미국은 극개인주의여서 경제적 자유 침해 부분과 보험료 증가가 주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미국의 의료비 수준을 잠깐 보면 흉부 엑스레이는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는 2만 원, 미국은 약 40만 원으로 약 18.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CT는 약 14만 원과 미국은 약 200만 원으로 14배 차이가 나고 MRI는 우리나라 돈 50만 원과 미국 400만 원으로 8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비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 첫 번째는 미국은 사보험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보험료를 계산하는 행정 인원수가 병실 개수보다 훨씬 많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값입니다. 우리나라는 약값을 정할 때 정부의 규제가 심한 편이고 특히나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은 규제가 훨씬 더 심해요. 반면 미국은 새로운 처방약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 그 가격을 규제하거나 협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르는 게 값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약값이 많이 비싸요. 그래서 미국은 바이오시밀러 약이 FDA에서 승인만 나면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병원에 일반 감기 환자가 와도 너무 많은 사전 검사를 한다고 해요. 병원이 나중에 환자한테 고소당하기 싫어서 절차를 그렇게 밟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총기류 관련 로비가 어마어마하듯이 의료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로비 자금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네 가지 이유로 미국의 의료비가 비싸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개인이 보험 없이 좀 난이도 있는 외과 수술 같은 걸 받으면 억대의 의료비가 청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보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문제가 없을까요? 표를 보시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추이라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 기간 동안은 미래를 위해 적립을 해둔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되었고 2019년에는 역대 최대 3조 1646억 원을 기록하며 누적 수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세는 향후 수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아무래도 2020년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 적자는 과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아서 역대 최악이 될 것 같으며 2025년이 넘어가면 건강보험 제도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의료비 증가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은 주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한 치료와 관리에 드는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지만 전체 의료비의 40%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될수록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데요.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 진료비 축소, 상급 병실료 인하, MRI나 초음파 검사 비용의 보장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줄었지만 반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보장성이 확대된 만큼 재정 지출도 증가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수입 증대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적자가 발생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의료 서비스 이용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자 의료 서비스를 더 자주 이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경증 질환에 대해서도 빈번하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진료나 검사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고요. 네 번째는 국고 지원 부족입니다. 법적으로 한국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10에서 14% 수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국고 지원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정적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 부족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보험료 납부 인구 감소입니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와 맞물려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노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부담해야 하는 젊은 층은 감소하면서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에서 보장하는 형태의 공공의료를 표방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좀 보면 첫 번째로 영국의 내셔널 헬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약자로 NHS라고 하는데요. NHS는 전 국민들 대상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로 의료 서비스가 세금으로 운영되며 모든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NHS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긴 대기 시간입니다. 특히 비응급수술이나 치료의 경우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고 자원 부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서도 민간 의료 서비스가 존재하며 민간 보험을 통해 더 빠른 진료나 고급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요. NHS가 주된 역할을 하지만 민간 의료 서비스가 보완 역할을 하며 대기 시간 단축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독일인데요. 독일은 공공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함께 운영되는 혼합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공공의료보험에 가입하지만 고소득자는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은 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독일 역시 의료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겪고 있으며 민간보험과의 협력이 공공보험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의료 시스템이 발달한 국가들도 부분 민영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민영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사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가 민간 보험을 통해 제공되며 의료 비용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고급 의료 서비스와 최첨단 기술이 발달한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높은 비용과 의료 불평등입니다. 민간 보험을 가질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보험 혜택이 제한적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미국의 사례는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장점과 단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서비스 질이 높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만 비용 부담과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민영화된 시스템에서 의사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각종 전문 진료 분야에서 고급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의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고가의 치료와 서비스가 주가되는 민간 의료 시장에서 의사들이 더 많은 환자를 보려면 인력 확충이 필수적인데요.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영화된 의료 시스템에서는 의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의사 수 확대 정책은 민영화를 대비한 준비책으로 볼 수 있으며 민간 의료 시장이 활성화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사전 조치일 수 있습니다. 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정부가 지금 사활을 걸고 의사 인력을 충원하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의 의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인데요. 한 예로 어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체온을 체크하더니 $100를 내라고 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3만 원 정도죠. 그리고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고 1박 2일 만에 태어난 뒤 병원비 청구서에 $5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6,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강해야 돈을 벌 수 있는 미국 시민들입니다. 아프면 집안이 망할 정도로 의료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누구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살기 위해 운동하고, 살기 위해 보조식품을 먹고, 살기 위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은 $380억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80배 수준의 큰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1년에 6조라고 합니다. 2030년에는 25조로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재정만으로만 모든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결국 민영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25조가 아니라 더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료 민영화의 대비책이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우리는 인큐텐을 만난 것에 정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커져가는 시장 안에서 인큐텐과 함께 매일매일 성장하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인큐텐과 함께 매일 성장하는 인큐텐 IBO 송현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